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뉴스톱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스 어디로 갈까요? 신구 권력 정면 충돌. 예,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공약,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현재 권력이랑 미래 권력 사이에 정면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러니까 집무실을 지금 당장 용산으로 옮기려면 정부 예산 예비비를 써야 되고 네. 그러려면 문재인 대통령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당선인 쪽에서 그전에는 이제 현 정부랑 신뢰를 기반으로 협조가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별로 없을 거란 예상이 많았었는데요. 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가 제동을 걸게 된 이유는 뭔가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 새 정부 출범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무리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두 번째가 더 이제 방점이 찍혀 있는데 안보 문제거든요.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계속 고조되고 있는데 국방부, 합참 그리고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까지 다 같이 갑자기 이전을 하게 되면 혼란을 부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NSC, 그러니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끝나고 네.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회의에서 뭐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뭐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니까 한 2시간 만에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 좀 강경한 반응을 내놨는데요. 인수인계에 이게 좀 필수 사항인데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은 없다라면서도 일단 이렇게 좀 차선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이제 청와대는 약속대로 5월 10일에 전면 개방하고 당선인은 당분간은 그 지금 종로구 통이동에 있는 인수위 사무실을 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월 10일에 청와대 개방 그대로 가고, 그러면은 새 대통령은 어디 있느냐? 지금 금감원에 마련한 그 임시 사무실을 계속 쓰겠다. 네. 그리고 나서 용산 이전 계획을 진행하고 용산에 새 집무실 마련되면 그때 들어가겠다. 예, 그 금감원 연수원에 있는 그 사무실에 당분간 쓰겠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제 하루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김준일 대표. 예. 눈여겨볼 부분들은 뭐예요? 일단 어제 오전에 그 박수현 국민소통 수석의 반응은 좀 긍정적이었어요. 호의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박 수석이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의 발언들은 긍정적인 느낌이 확실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기류가 쫙 바뀌었다. 오전 중에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이제 물 위에는 아까 전에 지금 김광희 기자가 설명했듯이 일정상 물이다. 그리고 안보 공백이 있다라는 건데 지금 물 밑에서는 보면은 약간 서로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 청와대 이전을 하면서 네. 예시를 든 게 구중궁궐이다,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다, 뭐 이를테면은 뭐 소통이 안 된다. 이거는 다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가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불쾌하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민정수석 얘기 폐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를테면 사직동팀 얘기를 했는데 사직동팀은 있지도 않고 우리는 민간인 사찰 하지도 않았는데 계속 뭔가 이제 약간 적폐로 지금 만든다. 이런 불편한 기류가 지금 밑에서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청와대 이전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문제점 지적하면서 공약했던 거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중궁궐이다, 뭐 소통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들으면 여러 가지가 섞여서 기분이 썩 좋진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게 이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고 어제 그래서 지금 장제원 비서실장 그리고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오후 2시쯤 만났는데 네. 이미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사무실 이전에 대해서 협조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장제원 비서실장이 그럼 만나지 말자라는 거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결렬이 됐다라는 아니 거예요. NSC 열리기 전에 그 두 사람의 회동은 있었던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서 이미 이철희 수석이 이런 저 반대 의사를 표명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정리가 이미 NSC도 물론 중요한 문제였지만은 그 앞에 일정상 무리였고 이런 반대 기류가 이미 다 있었다. 정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들이 아까 전에 오프닝에서도 우리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말들이 조금 점점 격화되고 있어요. 네. 지금 대선 불복이다. 권성동 의원은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목리도 이런 목리가 없다. 그리고 김기현 뭐 원내대표는 예의가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점점 험악해지고 있다 분위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는 K 트럼프다,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다, 또 이런 말들이 막 이제 막 마치 이렇게 화살처럼 양쪽으로 오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김광일 기자. 당분간 이렇게 좀 전국이 경색될 가능성이 클 것 같고요. 이게 특히 그냥 뭐 인수위 차원의 이슈이기도 하지만 이제 동시에 두 달 앞으로 지방선거가 다가왔으니까 예. 지방선거 이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코로나 손실보상이나 뭐 다른 이슈로 지금 전국에서 붙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선이 여기서 형성되는 게 좀 나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어쨌든 양쪽에서 계속 이제 공방이 좀 한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 볼 땐 그렇다는 말씀인 거죠. 다만 이제 청와대가 어제 좀 여지를 완전히 닫아놓지는 않았다는 점을 좀 주목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구를 좀 신중하게 뽑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용산 이전을 반대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리고 예비비 500억 원 돈을 쓰는 것 자체를 또 이렇게 문제 삼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다만 지금 타이밍이 이제 문제다. 예. 4월 달에 뭐 태양절도 있고 한데. 예. 아. 그러니까 뭐 이제 인수위랑 협의해서 최종 입장을 결정하겠다라는 정도 워딩이 나왔으니까요. 뭐 그 이철희 수석이랑 장지원 실장 간의 어떤 실무회담만 잘 이루어지면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문윤 회동,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회동이 아주 깨졌다. 아주 결렬 이렇게 보긴 어렵다는 얘기고 두 사람의 만남이 뭔가 상황을 푸는 실마리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당장의 지금 상황에서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닫혀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수위의 예비비 사용 요청 자체가 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것도 또 한편의 논란이 드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법에 따르면은 인수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당선인의 예우에 필요한 경비와 위원회 설치에 운영에 관한 필요한 예산 뭐 그래서 사무실, 비품,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를테면은 청와대 이전 이런 건 없다라는 거예요. 엄밀하게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이거는 법 위반이다. 법에 근거를 없는 거를 당선인이 요청을 한 건데 이거는 어차피 정치의 영역이거든요. 정치 영역인 거고 넣으려면 넣어줄 수도 있고 뭐 엄격하게 따지려면 빠뜨릴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496억이라고 한 것도 사실은 500억 원 이하면은 예비 타당성 예타를 면제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상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거보다는 더 들어가는 거는 기정사실인데 초기 착수비로 500억 이하로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런 법 위반 아니면 뭐 꼼수, 뭐 편법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청와대에도 인터뷰할 거고요. 그다음에 인수위 그 청와대 이전 TF 있잖아요. 거기에 팀장도 인터뷰를 할 겁니다. 김용현 장군이요. 인터뷰를 할 건데 여러분 보셔야 될 관전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는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그럼 열어놓긴 한 건가 아니면 완전히 닫은 것인가 요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인수위 쪽과 인터뷰에서는 이걸 보셔야 돼요.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 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 얘기는 뭐냐면 이 부분을 지금 인수인계 과정인데 거부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인수위는 해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의 해석을 여러분 직접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다음으로 가죠. 재계와의 한라인. 어제 당선인이 경제 6단체장을 만났죠. 네, 역대 정부에서도 보통 이렇게 초반에 만나긴 하거든요. 어제도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훈훈한 분위기로 대화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정경련, 허창수,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 이렇게 한 6개 단체 회장들이랑 인수위 사무실에서 도시락 오찬을 했습니다. 예. 여기서 기업인들은 한 목소리로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요구했고요. 뭐 주 52시간 근무제 그리고 뭐 최저임금 이런 것들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들 다시 좀 고치라고 얘기를 했고, 하지만 2달 정도 시행이 됐는데 중대재해기업 그 처벌법 이걸 또 보완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도 발언, 공개 발언이 끝나고 나서 비공개 대화가 좀 이어졌는데 여기서 윤석열 당선인이 비상식적인 부분들은 차근차근 정상화하겠다. 저와 언제든 직접 통화하실 수 있게 하겠다라면서 어떤 이제 한라인 구축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한라인이라는 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도 처음 추진이 됐던 건데 나중에 좀 유명무실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좀 그 참가 단체 중에 주목됐던 게 전경련이 있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좀 이름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전경련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뭐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그 설립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위상이 좀 추락했고, 그렇죠. 5년 동안 이제 정부 공식 행사에 참석을 못했었거든요. 네. 이번에는 정경련이 인수위 쪽에서 연락을 받아갖고 다른 단체들이 이렇게 부르는 연락책 역할까지 해갖고 이렇게 정경련이 좀 주도한 판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국정농단 수사했던 게 윤석열 검사였으니까 였는데 결국 이렇게 그 정경련을 복권시키는 것도 윤석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재계에서 나왔고요. 대한상의가 이제 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대기업만 대표하는 정경련한테 이런 역할을 맡겼다는 건 뭐 대기업 밀어주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준일 대표가 주목해본 부분은 뭘까요? 일단 어제 6명 재계에 왔잖아요. 네. 4명이 직접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가장 강력하게 요청이 나온 부분이 그 중대재해법 너무 과하다. 예. 손봐달라 이 부분이었죠. 뭐 송경식 경총회장, 허창수 정경련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그리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재계에서 기업계에서 얼마나 이거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OECD에서 지금 산재 사망 사고가 4위거든요, 한국이. 뭐 멕시코, 터키 뭐 이런 데 이어서 4위예요. 정말 많이 죽습니다, 아직도. 근데 이게 지금 한 해 800명 이상씩 죽어요. 한 800명에서 1000명 매일같이 두세 명이 지금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로. 그러면 이게 이제 맞는 방식이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조금 이 윤석열 정부가 좀 부담감을 느끼는 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이제 기업 프렌들리가 있는데 약간의 그 검찰이나 이런 데서의 움직임은 되게 조금 반대로 가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검찰 출신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인수위에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증권범죄 합수단 부활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었거든요. 이게 예. 남부지검에 있었던 거. 그리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도 공정거래조사부로 확대 개편을 해서 지금 검사들을 대거 투입을 했어요. 이게 기업 수사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약간의 충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검찰권 확대와 기업 뭐 이런 편의 봐주기 이런 것들이. 규제는 완화하되 범죄에 대해서는 더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런 입장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뭐 그렇게 거고요. 했는데 이제 이게 갈등이 될 수도 있죠. 갈등이 될 수도 어떻게 보면. 있고.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예. 용두사미 수사. 이 부동산 투기 수사에 대한 거죠? 네, 1년 만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부합동특수본에서 어제 수사 결과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게 작년 3월에 LH 직원들 투기 의혹 나오면서 정부가 수사본부를 꾸렸던 건데 한 1,500명 넘는 인원을 투입해갖고 1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 4,200명을 이제 검찰에 송치했는데 그 피의자 10명 중에 9명이 일반인이었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총 33명을 수사했는데 6명만 송치가 됐거든요. 네. 이게 뭐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명이 있는데 송치율로 따지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18%에 불과하고 일반인은 73%가 됐습니다. 아니 뭐 퍼센트를 무조건 맞춰라. 국회의원이 더 높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철저하게 수사가 된 거냐가 핵심일 텐데 뭐 좀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어제 남구준 그 국가수사본부장도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점을 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정권 차원에서 그리고 경찰이 이렇게 과시했던 거에 비해서는 너무 못 미친다. 뭐 권력층의 눈치를 본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김준희 대표. 일단 원래 이게 LH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네. 어제 이제 검찰에 넘긴 게 4,251명인데 LH 직원은 61명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지금 매우 작죠. 그리고 공무원도 197명 정도고 대부분 90%가 일반인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일반인도 다 해야죠. 근데 뭔가 권력형 비리를 찾겠다 이렇게 됐는데 피레미만 잡은 것 아니냐. 물론 뭐 한국 사회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게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첫 작품이었는데 이거 다시 조금 돌려야 되는 명분이 되는 거 아니냐 이번 수사가.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물밑에서 나오는 거죠. 권력 눈치 본 거 아니냐? 아니면은 유능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논의까지 조금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뉴스연구소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